대패로 보는 세상 대패 데스크, 오늘의 대패 뉴스입니다. 대패 삼겹살 상표 최초 출원자는 강도혁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업가인 구독자 A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을 해보면 백종원보다 먼저 대패 삼겹살 상표 출원을 시도했던 강도혁이라는 사람이 확인됩니다. 강도혁의 대패 삼겹살 출원이 왜 거절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1996년 무렵의 오래된 사건이라 현재 특허청 상표 검색 사이트에서는 당시의 거절 이유 통지서나 결정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특허청의 관련 기록의 정보 공개 또는 열람 절차를 통해서 당시의 거절 사유를 직접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강도혁 씨는 1996년 1월 대패 삼겹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1996년 8월에는 백종원도 대패 삼겹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강도혁 씨가 최초 출원한 지 7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특허청에서 강도혁과 백종원 출원권을 심사하고 1998년에 둘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도혁의 대패 삼겹살은 거절, 백종원의 대패 삼겹살 상표는 등록이 결정됐습니다. 강도혁 대 백종원 결과가 왜 갈렸을까? 변리사가 있고 없고 차이였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는데 30년 전 오래된 사건이라 거절 이유 통지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허청 문서 전자화 사업이 1997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거죠. 거절 이유 확인이 불가능한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상표권에 대해 잘 아는 구독자분께서 정보 공개나 열람 신청을 통해 관련 기록을 받아보겠다 이런 메일을 보내오신 겁니다. 그 후 대표로도 촬영 다니느라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직접 특허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대패 삼겹살 상표권의 최초 출원자는 강도혁이 아니었습니다. 대패 삼겹살 상표 출원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강도혁 씨를 찾아왔는데 반전이죠.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 갑니다. 문서 전자화 사업 이전의 특허 출원 기록과 거절 이유를 바로 여기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원 기록을 열람을 하고 싶은데요. 네, 출원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다 서류요? 네네네. 대패 삼겹살 상표권 최초 출원자가 강도혁 씨가 아니라 강영묵님으로 나옵니다. 대패 삼겹살 상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강도혁이라는 분이 백종원보다 먼저 대패 삼겹살을 출원했지만 거절됐고 백종원 대표는 나중에 출원했지만 상표권 등록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는 출원인 이름이 강도혁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 원본을 확인한 결과 강영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원문 기록에 따라 강영묵 씨로 부르겠습니다. 백종원 대 강영묵, 무엇이 대패 삼겹살 상표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영묵 씨가 거절된 건 원조가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이 등록됐다고 해서 특허청이 대패 삼겹살 원조는 백종원이라고 인정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20년 넘게 상표 분야를 다뤄온 박소연 변리사님 모시고 두 사람의 실제 출원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네. 백종원 씨가 낸 서류하고 강영묵 씨가 낸 서류 자체가 달랐다면서요? 백종원 씨는 삼겹살, 네. 고기에 대해서 출원을 하셨고요. 상품에 대해서 출연한 그쵸, 거예요. 그쵸. 강영묵 씨는 식당, 서비스업에 대해서 출원을 하셨었더라고요. 강영묵 씨가 대패 삼겹살 상표 등록에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네. 품질 오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이라는 게 식당 이름이니까 강영묵 씨는 그렇게 네. 출원을 한 거고 네, 특허청에서는 그럴 거면 삼겹살 전문점이라고 한정해라 라고 이제 거절을 통지를 한 건데 강영묵 씨가 낸 대패 삼겹살 상표를 보니까 지정이 간식당업, 한식점 경영업, 일반 유흥주점 경영업, 한국식 유흥주점 경영업, 식품 소개업, 식당 체인업 이렇게 다양한데 삼겹살에 한정해라. 그렇죠. 그러면 괄호 열고 삼겹살 전문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조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 허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국밥집뿐 아니라 마카롱, 팥빙수 가게, 유흥주점에도 똑같이 원조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특허청이 뭐라고 할까요? 간판이 원조 할매 국밥인데 마카롱이랑 팥빙수 팔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 손님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국밥만 놔두고 쓸데없는 건 서류에서 지우세요. 이게 바로 특허청이 강영묵 씨에게 보낸 거절 경고장, 즉 거절 이유 통지입니다. 거절 이유가 뷔페 식당 지우세요, 뭐 아니면 괄호 열고 삼겹살 전문점에다가 표시를 네. 하세요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 그렇게 그건 안 안 나오죠. 나오죠?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고요. 아, 삼겹살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사용을 하면 삼겹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인할 수 없게 하면 돼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간식당업에다가 네. 괄호 열고 삼겹살 전문점의 하남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품질 오인의 거절료가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안 하신 거죠. 이게 일반인은 잘 모르죠. 그죠, 그죠. 그러실 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하면은 등록이 될 수 있었네요. 그러실 수 있죠. 왜냐면 아. 이거는 보정만 하면 되는 거절료였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백종원은 어땠을까요? 강영묵 씨와 달리 한 번에 깔끔하게 통과가 됐을까요? 처음에 출연서를 보시면은 네. 백종원 씨도 이제 상품을 여러 개를 넣으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이 특허청에서 돼지 삼겹살과 관련이 없는 상품을 사용할 때는 품질 오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원조 할매 김치찌개라는 상표를 김치찌개뿐 아니라 찌개류 전체에 쓰겠다고 신청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에도 원조 할매 김치찌개라는 상표를 붙일 수가 있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백종원에게도 똑같이 거절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백종원 씨도 대패 삼겹살을 1번 돈육, 네네네. 2번 삼겹살. 그러니까 네. 돈육이니까 돼지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종원 씨는 이제 당시 그 중에 삼겹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받으셨어요. 최종적으로. 쉽게 말하면 특허청에서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돼지고기 전체까지 잡는 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라고 지적하자 그 범위를 좁혀서 삼겹살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겁니다. 백종원 씨는 지우개 찬스를 썼고 맞습니다. 강영묵 씨는 지우개 찬스 쓰지 않고 맞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으니까 음.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서 포기를 하셨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최종 거절로 결정이 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상표는. 예, 맞습니다. 똑같아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음. 4번까지 보장됩니다. 4번이요? 네, 보정 기회는 2번입니다. 보증기한 2번이요? 네. 어필할 수 있는 건 4번. 네,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다가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다고 다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절 경고장을 받았다면 제출한 상표 출원 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의견을 내거나 고쳐보세요라는 단계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강영묵 대 백종원 대패 삼겹살 상표권의 운명을 가는 건 원조 여부가 아닙니다. 단지 특허청 서류에서 오답을 지우는 지우개 찬스를 썼냐 안 썼냐 그 차이였습니다. 강영묵 씨는 안 고쳐서 거절, 백종원 대표는 고쳐서 등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특허청 기록을 보면 백종원 이름으로 된 대패 삼겹살 출원 기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1998년 7월에 강영묵 씨처럼 서비스표로 출원했고 1999년 4월에 대패 삼겹살 상표 등록됐습니다. 백종원과 강영묵의 지정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간이식당업, 식당 체인업, 한국식 유흥주점 경영업, 한식점 경영업을 지정업종으로 출원했습니다. 백종원만 지정한 업종이 2개인데 삼겹살 음식 요리 조리 대행업, 삼겹살 음식 준비 조달업입니다. 상표가 거절된 강영묵만 지정한 업종도 5개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대패 삼겹살 상표 최초 출원자 강영묵 씨는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과 관련 없는 서비스까지 지정했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 백종원 씨도 간이 식당업, 식당 체인업, 한국식 유흥주점 경영업, 한식업 경영업을 지정업종으로 넣어서 출원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등록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죠. 백종원 씨가 이미 유사 상표를 등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사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등록에 많이 유리한 면이 있어요. 삼겹살 음식 요리조리 대행업과 삼겹살 음식 준비 조달업이라는 이 2가지 때문에 나머지 4가지도 등록하기도 용이했나요?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삼겹살 전문점에 하나는 것으로 보정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신사관님은 뭐 기존에 이미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삼겹살 전문점이라고 2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심사 통과시켜준 거죠. 강영묵 씨의 상표 출원 서류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2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대패 삼겹살 상표권은 누가 원조냐의 결과물이 아니다. 2. 누가 행정서류에서 오류를 잘 지웠냐 차이로 등록이 결정됐다. 지금까지 백종원은 숱한 방송에서 이 단순한 행정서류 차이가 마치 원조의 상징인 것처럼 포장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제 대패로드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영묵 씨가 먼저 대패 삼겹살 상표 등록에 성공했다면 백종원이 방송에 나와서 대패 창조주라고 주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똥튀김이 있습니다. 원래 똥튀김은 포항에 있던 음식 이름이고 학생들은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패 삼겹살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백종원이 썼다는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 식당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70페이지에 똥튀김 일화가 나옵니다. 옆에 있던 일행 하나가 포항에는 똥튀김이 유명한데 라고 말했다. 거짓말 안 보태고 그 길로 포항으로 향했다. 밤차를 타고 내려간 것이다. 백종원이 썼다는 또 다른 책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이라는 책에는 잘 되는 식당 따라하기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더라도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다른 식당을 찾아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잘 되는 식당을 따라하라. 벤치마킹을 하라는 말이죠. 백종원도 실천했습니다. 포항에서 똥튀김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바로 밤기차 타고 포항으로 내려가 확인한 겁니다. 그 똥튀김을 2004년에 드본코리아가 상표 출원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상표 등록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똥튀김도 대패 삼겹살의 길을 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주 초량하성갈비 류수덕 사장님을 통해 초창기 대패 삼겹살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패 삼겹살 관련 역사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류 사장님 연세가 87입니다. 이번에 인터뷰하지 않았으면 초창기 대패 푸차의 역사가 묻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가청은 원조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강영묵 씨나 백종원 씨가 출연했던 1996년.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피디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99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온라인 검색이라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고 당시에는 검색도 자유롭지 못했고 맞습니다. 네, 인터넷도 맞습니다. 없었고 하니까 그죠. 어떻게 어디서 뭐가 쓰이고 있는지를 그쵸. 알 수 없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특허청 심사관님이 대패 삼겹살을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쳐보겠죠? 확 나오겠죠? 네. 그럼 이거는 좀 독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당시에는 좀 어려웠을 거고 아 근데 변호사님 강도혁이라고 나오거든요. 원래 키프리스에 보면 출연인이 강도혁이라고 나와요. 아, 이 강영묵 씨가 예, 그런데 개명하셨나? 개명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아 그래요? 네. 특가청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있어요. 출원인 코드라고. 그래서 그러면 개명을 하면 자동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일괄 변경되게 되어 있어요. 아 개명하셨나 봐요. 이거는. 대패 삼겹살 상표 무효 청구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리사님의 그냥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상표를 무효를 시킬 실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백종원 씨가 권리자지만 권리 행사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구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무효 심판 청구를 안 하고 이 상표를 계속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더 퍼포먼스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